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이남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안랩입니다. 최근 주가만 보면 이 안철수가 대통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안랩의 주가 상승세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락하는 등 주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어요.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표 테마주로 이번 주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로의 임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4일에는 오전 20만 원까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급락을 전환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8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하면서 역시 인물 테마주에 맞게 좀 급등락을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 안랩. 과연 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안랩의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대선 인맥 관련주의 끝이 항상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미 2011년과 2017년 안랩의 주가를 결과를 보시면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에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 과연 인수위원장을 맡았을까라는 얘기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역시나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국무총리 후에 이제 대선 도전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국무총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게 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주식 백지 신탁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안랩이라는 회사의 가치도 V3라는 백신 이후에 뚜렷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조금 과매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안랩과 같은 정치 테마주는 물론이고 또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단순 인물주는 좀 자제하시고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건설 등 기존 윤석열 당선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관련 섹터와 더불어서 로봇, AI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 안철수 인수위원장 효과에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런 정책 모멘텀은 이제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섹터별 탑픽 종목들을 좀 순환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JYP 엔터입니다. 이번 주 JYP 엔터가 장중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네, 작년 4분기 호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SNS, 음원, 음반 모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충분하게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소속 아티스트인 트와이스, 스트레이트키즈, 있지 등의 글로벌 팬덤이 오히려 고성장할 수 있는 주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주가가 좀 반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SNS로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트키즈, 있지 차례로 2배에서 3배, 4배로 성장을 했고 음원 판매량 역시나 1.7배, 그리고 7배, 4배 성장을 했고 유튜브 조회수로도 K-팝 내외에서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키즈가 3, 4위로 반복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에도 올해 초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JYP와 엔터사들이 모두 공연 준비로 인해서 본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JYP 엔터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소속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재개가 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팬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로 연결될 전망인데요.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1,000억 원까지 전망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4분기 매출액도 638억 원, 영업이익도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53% 그리고 55% 성장한 수치인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3월 지속적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큰 매물대 없는 구간 진입 양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리오프닝 대표 소외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를 꼽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BTS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엔터사 업종으로 합쳐서 보더라도 하이브의 매출을 따라갈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온오프라인 콘서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동시 스트리밍이 병행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익원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유례없는 사상 최대 실적들이 아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TS 같은 경우 이제 유독 글로벌 팬덤이 강한 K-팝 선두주자이기도 한데 특성상 NFT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NFT와 암호화폐 등을 이제 사업으로 붙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큐브 엔터를 갖고 왔습니다. 큐브 엔터는 이제 음반 기획 제작 및 매니지먼트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B2B와 여자아이들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뮤직 메타버스 시장 선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애니무카 브랜즈와 합작한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첫 NFT 발행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던 엔터에서 최근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와 관련된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번 주 2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재전환을 했고 2만 2천 원부터 2만 1천 원 사이에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그리고 1차 정고점은 2만 7천 원 정도까지 도달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철강주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장에서 철강주가 또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로 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반사이익 효과로 수익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부국철강, 하이스틸 등 중소형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철강주가 계속해서 뜨거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네, 일단은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철강 가격의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려 보이고 실제 철강과 비철금속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2~3배 이상 모두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면 그 가격이 실제 기업들에게 인상을 전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중소형 철강주들의 지금 반짝적인 상승은 길게 이어가지 못할 수 있지만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 대표 주자들의 가격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1, 2차적으로 협력업체들도 가격 상승 이전을 하는 시기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철강주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 허인남 대표님은 이 철강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네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폭격 피해까지 전해지면서 좀 이쪽 철강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 가능성과 그리고 이미 반영된 주가에 반영된 수준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특히 이런 전쟁 관련주를 단순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동우 대표님은 업종 대표주를 또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강주 내 최선호주 뭐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힌트가 답이 됐는데요.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히려 중소형 철강주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에도 가격 인상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아직 오르기 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가 철강 업황에서 미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포부를 밝히면서 2차 전지 핵심 원료죠.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관건 인수부터 해서 탐사, 건설, 생산 공장까지도 이르는 과정을 모두 다 담당하게 되는 단계를 왔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합작 회사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영역까지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예전 철강주에서 탈바꿈하는 모습들을 새롭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